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집권 2년 차를 정리하고 3년 차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지율이 30%대여서 국민평가가 후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권 3년 차의 핵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이 프라임 미니스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2년 학점을 주신다면 몇 학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C0 정도. C0? 네네. 예.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외교 안보,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고 어떤 그 주변 사강 외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떤 원칙과 지키면서 어떤 그 유대를 강화해 왔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제와 정치입니다. 네.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그 많은 구호 속에 무슨 경제 활성화, 규제 개혁, 무슨 뭐 왼수 말은 무성했는데 정작 정말 이루어진 실질적인 규제 개혁, 특히 자꾸 국회만 원망하고 무슨 불어터진 국수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정부가 먼저 면발이 생생하고 먹을 수 있는 경제 규제를 먼저 푸는 모범을 과연 얼마나 보였는가를 기업인들은 굉장히 통렬하게 물밑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정치와 관련해서 소통, 인사,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본인의 공약은 제가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거의 제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수진 차장도 학점을 한번 줘보시죠, 뭐. 네, 저도 박성은 논설위원처럼 C 정도 주고 싶습니다. 예. 마음 같아선 더 박하게 드리고 싶지만 이제 만 2년을 마쳤고 앞으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라도 도약해라 이런 차원에서 C 학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인사 참사,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건 구호가 바로 준비된 대통령이었는데 그동안에 그 해온 인사 면면을 보면 이토록 준비가 안 된 정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수가 불어터졌다. 퉁퉁 부른 국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수를 삶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퉁퉁 불지 않고 이 면발이 살아있는 국수를 먹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시기. 모든 것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만 하더라도 지금 대체 언제 인선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고 이 인선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정말 불쌍할 정도로 이 언급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부터 집권 3년 차를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예. 자, 국민들은 과연 학점을 몇 점을 주고 있을까요? 아마 시청자분들 개개인이 다 학점을 다 주고 계실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2년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 점수는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수 매기기에도 매우 난처한, 굳이 꼭 점수를 요구하신다면 D학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점수는요?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불어터진 국수 면발이 아니라 불량 국수에 있습니다. 이게 인사참사고 불어터진 국수거리입니다. 제 점수는요? 중간고사 시험도 안 봤는데 몇 점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다. 올해를 지나고 나서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에서야 당연히 점수가 후하게 안 나왔는데 친박 핵심 의원도 홍문종 전 사무총장도 아주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 시원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 저희가 두 분의 판례를 갖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아주 밝은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지금 아까 저희가 제목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집권 3년 차의 핵은 이완구 국무총리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좀 풀어주시죠. 우리가 이완구 총리가 어제 내각에 대해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해임 첫 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서 제대로 못하면 말하자면 경질할 것을 내가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예. 사실 올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임기 3년 차에 국정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떤 규제 개혁이든 어떤 경제 활성화든 사실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렵사리 통과한 그 청문회를 통과한 이완구 총리가 원내대표도 지냈고 당과 또 야당과의 소통도 원활하니까 이완구 총리가 중심이 돼서 국정을 확 휘어잡고 내각을 제대로 통솔해 주기를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저는 담겨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예. 바로 이 해임 건의권으로 표현이 된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네, 그렇게 봅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이거 만약에 해임 건의권 우리가 과거에 이걸 행사한 전례가 없어요, 사실. 네. 어떤 국무총리도. 근데 헌법에 보니까 이렇게 87조 3항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연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의지가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 이런 의지가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이완구 국무총리가 인준을 받자마자 예. 또 국무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재청권을 행사하고 실질적 형식적인 재청권을 행사해서 개각 명단을 발표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청권뿐만 아니라 해임권도 실제로 힘을 좀 실어주겠다는 그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저렇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청와대 쪽에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 임명장을 줄 때 이완구 국무총리한테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줄 때 당청에 아마 당정에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대통령께서 쉽게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당정에 구심점 역할을 행사해달라는 그런 의지가 이 건의권, 해임 건의권, 그 그렇군요. 국무위원 그 재청 행사권에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는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하고요. 이 임명 재청권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발언을 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됐겠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이완구 총리의 바로 전임자였던 정홍원 전 총리의 경우에도 바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 논란을 빚었을 때 바로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해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문제는 바로 이완구 총리가 이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국무회의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부적절한 국무위원의 행위가 드러났을 때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건의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고 이거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건의로 이루어졌다. 이런 좀 그 언론 보도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완구 총리가 계속해서 직언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말보다는 진짜 조용히 직언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문회 전국에서 쏟아졌던 수많은 의혹들, 이 국무총리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이 손을 드셨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행동이 중요한데 아마도 이건 제가 이제 취재와 네.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지난번에 총리 임명장 수여하는 날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독대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하고. 그때, 사실은 그날 이제 4명의 신임 강요들에 대한 말하자면 임명을 발표를 이게 늦춰놨던 것이 사실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총리 청문회 통과했을 때 재청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제 남겨놨었는데 네. 문제는 그 당시에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중에 여기 상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내용 중에 자 이렇게 네 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무난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이외에 더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국무위원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지 않았을까? 예. 이에 대한 이완구 총리의 답변. 제가 업무를 좀 파악해보고 불언간 교체가 필요한 장관에 대해서는 건의를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그래서 아마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부 기자 25년의
경험을 다 녹아낸 그런 상상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을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제 두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이완구 총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지 그 속마음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예, 내 편이 없이 3년을 어찌. 자, 조수진 차장,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으로부터도 고립되고 있는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이 아니냐 싶습니다. 내 편 없이 3년을 어찌 감당을 할지 걱정이 될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3년 차입니다. 3년 차를 아주 슬기롭게 잘 원만하게 이겨내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요. 더더욱이 이 여당부터 확고하게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완구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발탁을 했겠죠. 예, 그렇군요. 이완구 총리의 표정도 지금 밝은데 속마음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상처는 있지만 저도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속마음이겠네요. 자, 다음 대통령의 속마음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믿을 사람은 이 총리뿐이다. 아까 박성훈 논설위원이 쭉 설명을 했는데 아마 여야 이렇게 다 청와대가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지낸 이완구 총리가 정치력을 좀 발휘해달라. 이런 어떤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이완구 총리의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야 원내대표 눈물 보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이 네. 웃으셨는데 네. 답을 주셔야겠네요. 네, 이제 저 얘기는 그 우윤근 원내대표가 그 취임 인사를 간 총리한테 그 사실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 직분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예. 그런 미안함의 표시로 흘린 눈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야당 원내대표의 눈물이 총리를 보호해주는 철갑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을 착각하면 이완구 총리가 아마 야당한테 호되게 당할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하고는 좀 다르다. 야당의 어떤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속내 두 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 뭘까요? 자, 해임 건의권으로 내각을 장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본보기가 필요하겠다. 이 본보기가 누가 될지 과연 해임 건의권의 본보기 누가 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속마음까지 저희가 분석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